고요하던 숲속에 참매가 나타났다. 즉시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뛰고 날고 깨지고 온통 난리법석이다. 아이고 누가 이 장독독을 깨놨어? 이놈 다 때려 그럴까만.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산골 할머니네 집. 어째서 누구 맨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뚱아리를 이렇게 해? 어? 또 그럴 거야? 어? 누구 다치든 안 했어? 할머니네 집의 산골 동화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가끔씩 구름이나 들렀다가는 지리산 골짜기. 그 골짜기 끝에 할머니 집이 있다. 할머니 집엔 식구가 여럿이다. 마당이란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수탈기 있는가 하면 제국의 영주권을 갖고 싶은 장지뱀도 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닭들. 곧장 응징에 나선다. 눈치 빠른 장지뱀은 벌써 36개 주랭랑. 그 사이 애꿎은 사마귀가 걸려들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사마귀. 급기야 할머니 옆으로 도망쳐 구원을 요청한다. 야, 사마고 너는 어째서 사마고냐? 응? 발을 하나 들고 있나? 너 녀석도 발을 하나 들고 있는가? 저거 누가 발이 이상한데 이거 발하나? 자, 어디로 갈래? 내가 할 대로 가봐. 자, 그래 올라봐. 할머니에겐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한 친구다. 그런 할머니에게 숨바꼭질로 장난을 거는 사마귀. 어디 갔냐? 이리와 잘 가라는 걸 고르와. 잘 가. 잘 살아. 가.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었다. 호시탐탐 이 순간을 노렸던 암탉. 그런데 정작 전리품을 챙긴 건 수탈기다. 지금 물고 싸운 거야? 이렇듯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할머니네 집. 밤이 찾아왔다. 벌써 30분째 엉켜있는 이 두 녀석. 사태가 심상치 않다. 영역을 두고 벌이는 녀석들 간에 목숨을 건 한밤의 결투다. 그런데 그 시간 밤의 정적을 깨는 또 하나의 소리.
갓 부화한 병아리들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과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산골 생활을 50년 넘게 해온 할머니는 어느새 70을 넘겼다.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가 꿈속 같으지요. 옛날에 진짜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가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제일로 좋았어. 그때가 제일로 좋았지. 아이고 그런 게 말이 억울해 죽겠어요. 못 해놓고 늙었는가 모르겠어. 못 해놓고 이렇게 다 늙어 버리는가 모르겠어. 쪼그라면 때 할망구가 돼갖고. 할머니는 그동안 2명의 자식을 낳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미의 마음을 안다. 이리 와, 꼬꼬야, 이리 와. 자. 어이구, 삐가리가 아니라고 애쓴다, 꼬꼬야. 어서 너나 먹어, 부지런히 뭐 새끼를 불렀어. 다리가 힘이 없어 비틀비틀하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새끼들이 위험하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참매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 그런데 그때 검둥이가 위기에 빠졌다. 참매는 이 순간을 노렸다. 위험을 막아준 건 까마귀였다. 까마귀가 참매의 영역을 무단 침입한 것이다. 기회를 틈타 무사히 집으로 복귀한 검둥이. 검둥이는 오늘 생애 첫 위기를 넘겼다. 깊은 산엔 다음 계절도 빨리 찾아온다. 가을은 할머니에게도 숲속 친구들에게도 가장 바쁜 계절. 할머니는 산에서 나는 열매를 산의 친구들과 나눈다. 새끼 떨어져서 까. 자연 앞에 모든 생명이 공평하다고 믿는 것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산에 오면 다 새들이나 나무들이나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 친구인 게. 나는 진짜 산이 너무너무 좋아. 얘들아, 나도 땅콩 먹으라. 이 맛있는 땅콩 갖다 줘놨다. 이거 많이 흩어놨다. 이거 오이라 어서 와서 많이 먹어라. 사람들이야 어서 오이라 어서 땅콩 먹어라.
다람쥐는 온종일 먹이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겨울을 위해 먹잇감을 땅속 비밀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밀 창고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숲의 불도저, 멧돼지다. 할머니가 가을 억새를 벤다. 보온성이 좋은 억새는 옛날부터 지붕을 얻는 재료로 사용해왔다. 할머니는 이 억새로 내년 봄 지붕을 얹을 생각이다. 기분이 좋지. 기분이 막 부자 논산 거 말이지 진짜로. 쇠를 피다가 갖다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마음이 막 흡족해져 버린다. 이 쇠만 비다 놓으면 억새만 비다 놓으면 마음이 흡족해 버린다. 아무 걱정이 없지. 억새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금순아. 야 이거 이게 언제 커? 막 크기를 컸는데 짖기도 이제 맞죠? 아무리 짖고 그러더만. 병아리들에겐 낯설고 달갑지 않은 친구. 산골 할머니네 집에도 가을이 깊어지나 싶더니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온다. 눈발이다. 모처럼 고즈넉하게 앉아 묵묵히 눈발을 맞는 닭과 따뜻한 굴 속에서 고난 잠에 빠져 있는 다람쥐. 이처럼 눈은 온 산을 가득 메웠다. 할머니가 겨울 땔감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몰아치는 강추위. 돼지 발자국구만. 돼지 발자국. 노리는 쬐깐 좀 돼지. 마주치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 겨울산에서 많은 친구들이 고군분투 중이라는 걸 잘 안다. 내가 70평생을 산을 짊어지고 다니서 허리가 이렇게 굽었는가벼. 평생을 나는 산을 짊어지고 산 게 그새 검순이도 강아지 틀을 벗었다. 아궁이에 불을 뗀 날이면 억새집에선 부뚜막 쟁탈전이 벌어진다. 뜨끈한 부뚜막은 엉덩이를 지지려는 닭들로 언제나 대만원.
욕심 많은 검순이는 그 자리가 탐이 난다. 순식간에 부뚜막의 명당 자리를 차지한 억새집의 신참 검순이. 그렇다고 터줏대감 달기 호락호락할 리 없다. 일촉즉발. 보다 못한 수탈기 검순이의 밥을 냅다 폭격한다.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자존심 대결. 이럴 땐 일단 뱃속에 넣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로써 검순이와 닭들 간의 전쟁은 잠시 휴전 상태 돌입. 그러나 전쟁은 어쨌든 후유증을 남긴다. 눈이 아파서 이거 닭 안약 넣어준 닭 넣어준 안약 내 건디 닭하고 개하고 봐봐. 아! 이쪽이가 이상해요. 이쪽이가 아파요. 여기가요. 됐다 마들 갔다. 그거 먹으러냐? 응? 그거 먹으러 아니 뭐야? 뭐하매? 발로 차고 물었던 애가 엄마를 모르고 이거? 어? 엄마. 당한 것이 분하지만 일단은 작전상 후퇴하기로 한 닭들. 그 사이 집 한쪽에선 한 무리의 생명들이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있다. 쌍살벌은 번식을 끝내면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인다. 오직 여왕벌만이 남아 봄이 되면 알을 낳고 일벌 군단을 다시 꾸릴 것이다. 봄이 되면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깨어난다. 언 땅을 헤매다 이제야 마음껏 흙을 파서 곤충과 나무 뿌리를 캐먹는 멧돼지. 아따 땅 좋다. 할머니도 겨우내 벼르던 일을 한다.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죽고 없어도 흙밥이 돼도 이 나무는 잎도 피고 열매도 열고 꽃도 피고 동물들도 와서 또 보고 복숭도 주워 먹고 돼지가 와서 주워 먹고 벌들은 와서 또 이제 수정하고 그렇지. 이렇게 복숭아 나무도 억새집의 새 식구가 됐다. 암탉에 대한 수탉의 교미는 일방적이고 거칠다. 그래서 다치는 일이 많은 암탉. 여름에 부화한 햇병아리도 어느새 씨암탉이 됐다.
그렇게 다투고 번식하고 성장하며 흘러가는 시간. 할머니는 이런 시간을 50년 넘게 살아왔고 여전히 행복하다.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어. 늘 단촐하기만 한 할머니의 식사 시간. 오늘 저녁은 삶은 고구마의 묵은지다. 정말 맛있다. 조용한 것 같아도 산은 늘 분주하다. 청설모가 이끼를 한 움큼 뜯었다. 새로 지운 둥지에 푹신하게 깔기 위해서다. 어미가 지은 따뜻한 둥지 속에서 곤히 잠든 새끼들. 할머니 집 지붕에도 지난 가을 베어둔 억새가 올려진다. 논이 없어 볏집이 귀한 까닭에 예부터 억새로 지붕을 올렸던 할머니. 오늘은 일손을 돕기 위해 멀리 사는 동생과 아들도 왔다. 자, 끌이 옮기고. 억새 지붕은 튼튼해서 10년이 넘게 간다. 그리하여 처마 끝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수십 년의 세월과 할머니의 산골 인생. 나머지 치워야지. 엄마 한번 해봐. 앞으로 10년 갈란가 모르겠어. 10년 갈라. 내가 그때 이제 청춘으로 돌아오면 한 번 더 이지요. 근데 내가 그때 가면 나이가 80인데 뭔지 혼자 난 자신 없어요. 혼자는. 자연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봄과 함께 어느새 쑥쑥 자라있는 고사리들. 그런데 고사리밭에서 뜻밖의 생명을 만났다. 아고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너 왜 이러냐? 어? 응? 생후 일주일이 채 안 된 고라니 새끼. 그래? 고라니 어미는 종종 이렇게 새끼를 숨겨놓고 먹이를 찾아 떠돌곤 한다. 이거 줄까? 배가 고파. 아이고 줄까? 그런 고라니의 며칠이나 됐냐, 습성을 나온 누구보다 데가? 잘 아는 할머니. 가자 집에 가. 아마 안 돼. 너 이빨 상해서 안 돼. 그러나 눈 떠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하고 가자. 할머니 따라 가자. 집에 가자. 하지만 할머니는 새끼가 빨리 기운을 차리도록 하룻밤 돌본 다음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한다. 오늘 하루는 할머니가 고라니의 엄마다. 진드기가 새콤이 붙어갖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라나 고사리 밭에서 많이 쓴 게
고사리 밑자리 저거 미란이. 미란이라고 내가 이름을 짓어. 미란이라고. 미란아. 지난 여름에 부화했던 병아리가 어느새 엄마가 됐다. 이 병아리들 역시 여름을 무사히 견뎌내고 가을이 되면 믿음직한 엄마 아빠로 성장할 것이고 검순이도 듬직하게 자랄 것이다. 옳지 이제 넘어가. 옳지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어슴고. 자식을 기를 때도 쓰지 않았던 젖병을 구해 새끼 고라니를 돌보는 할머니. 할머니는 행여 소화가 안 될까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듯 몸 구석구석을 만져준다. 일어나. 내가 찌개 쭉 갖다 줄게. 엄마 잘 찾아가. 잘 찾아가. 잘 커. 응? 따뜻해 주나? 날이 밝자 할머니는 다시 고라니를 업고 어제 그 고사리 밭에 오른다. 안녕. 너 다니. 어떤 길들임도 없이 있던 그곳에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담담한 이별. 다 구워서 먹어. 많이 먹어라. 자. 할머니가 뿌리는 것은 단지 먹이가 아니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는 가족으로서의 당부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간단치 않았던 할머니의 50년 산골 인생. 그 순간들이 다 소중하지요. 다 그 순간들이 다 소중해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그런 순간들이 다 이게 모여갖고 이게 내 70병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시간도 소중하고 이게 날짜간 것도 소중하고 나이 먹은 거는 후회스럽고 그래요. 잘 가요. 그 산골 인생은 너무도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다.